안녕하세요. 부지런소입니다. 자, 간단한 정자 만들기도 해봤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도구, 메뉴 이런 것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쭉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거 카메라, 카메라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도구 여기 개수를 보시면 지금 9개인데 요렇게 보시면 10가지예요, 총. 요 마지막에 있는 얘는 이제 섹션 플레인이라고 해서 사실은 얘는 여기 이미 꺼내놓은 거에 있어요. 네, 요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섹션은 다음에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 섹션을 제외한 나머지 9가지 카메라 툴에 있는 것들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지만 그 눈이 아니라 이 카메라를 통해서 카메라 뷰파인더를 통해서 이 화면을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툴에 대한 설명은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 오비 툴. 자,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룹을 하나 만들고요. 자, 오비툴 같은 경우는 궤도 툴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이렇게 객체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카메라가 이 객체를 기준으로 해서 360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가운데 지금 제가 목표하고 있는 이 지점은 돌아가지 않죠? 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카메라의 어떤 포커스는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카메라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걸 눌러서 할 필요는 없겠죠. 마우스 휠 버튼 누르시고 돌리시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펜도 이렇게 화면을 실제로 카메라가 움직이는 거죠. 카메라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카메라 위치가 오른쪽, 왼쪽, 위로, 아래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화면을 움직인다. 화면을 움직이게 보이는 거지만 실제로는 카메라를 이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Shift 마우스 휠 버튼 누르고 하면 되니까 이것도 실제로 뭐 단축키가 됐든 실제로 클릭해서 쓸 일이 없는 그런 기능 도구입니다. 자, 그 다음 거 줌 같은 경우는 이제 마우스 휠 버튼을 위로 아래로 이렇게 굴려서 줌을 해도 되지만 실제로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는 줌인 줌아웃 해야 될 일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여러 프로그램들처럼 이 뷰포트를 나누어서 쓰지 않기 때문에 그죠? 뷰포트가 하나인 상태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줌인 줌아웃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 마우스 휠 버튼을 굴려서 조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손가락의 어떤 피로도가 큽니다. 그래서 저처럼 터널 증후군이 쉽게 오기도 하는데 자, 줌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제 습관이 안 돼서 못 쓰지만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습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자, 줌 같은 경우에는 줌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한 상태로 밀고 당기고 하면 이렇게 조금 마우스 휠 버튼으로 하는 것보다 줌인 줌아웃이 좀 더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손가락에 좀 무리도 덜 가요. 자, 이렇게 해서 쓰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그 오른쪽에 있는 줌 윈도우라는 것은 선택을 하면 자, 제가 요만큼 영역을 확대할 영역을 선택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하면 그 부분만 이렇게 확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바깥으로 뺄 때 또 마우스 휠을 5, 6, 7, 8, 9, 10, 11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1번을 이렇게 굴려가지고 나왔는데, 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줌 윈도우를 해서 확대를 하고, 다시 줌을 선택을 해서 마우스를 쭉 당기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한 2번 정도 당기면 이렇게 빠져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작업의 피로도를 위해서라도 습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줌 윈도우. 마찬가지입니다. 더 알면 이제 편하게 쓰는 게 있죠. 이제 줌 익스텐드라고 해서 어떤 객체가 이런 식으로 화면에 꽉 차게 요 정도 아래에 요 정도 여백으로 꽉 차게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니까 요런데 객체를 옆으로 하나 복사를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줌 익스텐드를 눌러버리면 이런 식으로 그죠? 양쪽 옆에 여백이 꽉 차게끔. 왜냐하면 화면에 객체가 2개니까 이런 식으로 화면에 꽉 차게 화면에 있는 모든 객체를 다 화면에 꽉 차게 그렇게 한 방에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기 차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제가 만약 이런 객체를 오른쪽에 있는 놈을 확대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작업하다가 전체를 다 보시고 또 이 놈을 확대해서 이렇게 보시다가 전체를 보시고 또 이 놈을 이렇게 보시다가 조금 더 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요 줌 관련된 기능들은 이렇게 단축키가 아니라 뭐 클릭을 하셔서 쓰시더라도 마우스 휠 버튼으로 다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피로도가 좀 덜할 겁니다.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프리비어스 같은 경우 이전에 봤던 카메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왼쪽 거 작업을 다 했고 다시 전체를 보고 다시 오른쪽 거를 작업을 했고 다시 보고 밑에 거를 작업을 하고
다시 보고. 예, 이런 여러 번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돌아갈 때 이전 거, 이전 거, 이전 거, 이전 거, 이전 거, 이전에 봤던 카메라 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뭐 빠르게 다시 줌인 줌아웃을 다시 할 필요 없이 그냥 한번 클릭으로 이전에 봤던 카메라 뷰로 되돌아가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뭐 별건 없어요. 별건 없는데 이런 줌 익스텐드, 그다음에 줌 윈도우, 그다음에 줌 이런 것들은 단축키로 지정을 해놓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오른쪽에 있는 이제 포지션 카메라, 요게 이제 애매한 건데, 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상자를 마구잡이로 그려놔가지고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2597이니까 한 2.5m쯤 되네요.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한 이 정도? 10배! 10배 이렇게 뭐 25m짜리 기둥이다라고 생각하고 보시자고요. 자, 포지션 카메라를 클릭을 하고 이렇게 땅을 클릭을 하면 설명에 드래그 인 다이렉션 투 턴 카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화면을 돌려보는 거죠. 자, 이거는 별거 아니고요. 여기 보면 아이 하이트라 그래서 지금 1676, 사람의 눈높이가 지금 1676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1.67m, 167cm죠 한마디로. 저 같은 경우는 뭐 키가 185 정도 되니까 1850이라고 해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1850인짜리가 1850, 그러니까 185, 저같이 키가 185쯤 되는 사람이 봤을 때, 눈높이로 봤을 때 이 25m짜리 기둥이 이렇게 고개를 들지 않고 봤을 때 이렇게 보인다 이런 겁니다. 그럼 이제 보려면 이렇게 들어야 되겠죠.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이 정도 각도로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죠. 자, 그리고 자, 만약에 이걸 이렇게 클릭을 하고, 자, 바닥에 지금 클릭을 하기 전이에요. 바닥을 클릭하고 이제 마우스를 떼지 않고요.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로 쭉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제가 시선을 어디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우스를 탁 놓으면 거기서 그 지점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룩 어라운드를 똑같습니다. 이제 아까 요거는 이제 땅을 지정을 해서 키를 정했지만 요거는 그냥 키 정하지도 않고 그냥 아이 하이트 바로 정해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눈높이 카메라의 어떤 높이인 거죠. 그래서 이 카메라 툴인데 아이라고도 하고 카메라라고도 하고 막 이렇게 단어가 좀 혼재돼 있어요. 그냥 대충 감으로 이해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화면을 이렇게 둘러보는 겁니다. 둘러보는 거예요. 오비툴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르죠. 뭐 어떤 다른 3D 프로그램 툴을 다뤄보신 분들은 뭐 달리 카메라라든지 뭐 이런 툴로도 설명을 하는데, 자, 오빗 같은 경우는 실제 카메라가 어떤 궤도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아이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룩 어라운드 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카메라가 제자리에 서서 카메라가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까딱까딱까딱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고, 카메라 위치는 고정이죠. 아래 위 아래 이렇게 보는 것이고, 오빗 툴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자체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카메라가 이렇게 요 화면을 중심으로 큰 원을 반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뭐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되겠고요. 사실 거의 쓸 일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발자국 모양 워크라고 돼 있죠. 자, 워크라고 돼 있는 거 그냥 또 글자 그대로 화면에 이렇게 한번 걸어가 보는 툴이에요. 클릭 앤 드래그 투 워크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화면을 클릭을 하고 마우스를 떼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밀면 이렇게 툭툭툭 걸어갑니다. 이 화면을 걸어간다는, 요 화면에 요 십자가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다 이렇게 클릭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게 지금 제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가서 기둥에 가면, 심지어 기둥에 가면 툭 부딪혀요. 충돌 감지까지 됩니다. 툭툭 이렇게 이렇게 부딪히는 겁니다. 이 카메라에.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요거는 여기 밑에 설명을 보시면 Alt를 누르면 Disable Collision Detection이라고 해서 Alt를 누르고 하면 이제 이 충돌도 없이 그냥 이 물체를 관통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Alt를 누르지 않고 걸어가면 이 기둥에 탁 부딪히는데, Alt를 누른 채로 지금 누르고 있어요. 누르면 이렇게 뚫고 지나가 버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앞에 뭐가 있든지 말든지 간에 이렇게 투명인간처럼 뚫고 지나간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워크 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여기 보시면 컨트롤 누르면 런, 그러니까 걷는데 컨트롤 누르고 하면 조금 더 빨리 이렇게 간다. 그런 차이고요. 뭐 시프트 하면 무브 버티컬에서 시프트를 누르고 하면 아래 위로, 그죠? 아래 위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위로 아래로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예전에는 이제 스케치업으로 뭐 간단한 스케치업 피직스를 이용해서 뭐 간단한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 이용할 때 아니면 실내 뭐 미로 같은 것들 만들어서 이렇게 워크 툴로 이렇게 다니고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활용 빈도가 많이 떨어졌고 어떤 워크로 다녔던 어떤 시뮬레이션 했던 거를 녹화를 뜬다거나 이제 이런 과정들이 거의 불필요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이제는 거의 많이 쓰는 툴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카메라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오빗, 펜, 그죠? 줌, 요 세 개는 어차피 기본으로 다 마우스 하나로, 마우스 버튼 하나로 다 해결되는 것들이라 실제로 클릭해서 쓸 일은 없으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화 관련된 기능들은 손에 무리가 덜 가기 위해서 습관을 들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리비어스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모델링을 할 때 카메라 움직이기가 정말 짜증나는 경우가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조금 들어갔는데 조금 잘못해서 밖으로 빠져나온다. 실제 작업하시면 아 그때 그 얘기가 이게 무슨 말이구나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꽤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 카메라, 그 다음에 룩 어라운드, 워크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신기하고 재밌기는 한데 시연할 때는 재밌기는 한데 실제로 작업하고 제가 현업에서 쓰거나 아니면 아직 이거를 어떻게 잘 쓰는 분야를 못 봤는데 사용 빈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사용 빈도가 떨어지는 툴까지 다 설명을 드리는 것은 알고서 안 쓰는 거는 상관없지만 몰라서 못 쓰는 일은 없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자 익혀두셨다가 다음에 툴을 봤을 때 그때 뭐라 했더라 얼핏 기억나는 정도만 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메라 툴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